안녕하세요. 미동 소방학원 원장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쓴 이유가 처음 소방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힘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어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소방기술사가 어떤 거고 그 소방기술사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건지를 제가 정리 좀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보통 우리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기술사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관리사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 잘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미동소방학원에서 소방기술사 정규반하고 소방기술사 평가반, 다른 곳은 연구반이라고 많이 하죠. 현재 와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참조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소방기술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할 거냐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이 학원에 문의가 오십니다. 소방기술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는 소방기술사는 국가자격증이고요. 소방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 자격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사, 시설관리사는 우리가 말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전문 자격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시면 진로가 소방시설업의 주인력,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에 대한 주인력, 그 다음에 성능유지 심의위원, 또 학교라든가 우리 대학교 이런 부분에 많이 출강을 해서 뭐 본인들이 소방에 대한 지식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이런 분들 아마 많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기술사를 취득하시면 취업은 보장되십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놀고 계시는 소방기술사는 단 한 분도 안 계신다. 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소방기술사는 어떻게 공부할 겁니까? 이것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소방기술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리 기술사 전문학원에 와서 아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물론 기술사를 하나 취득해 보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술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기술사가 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재 뭐 전문학원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기술사가 있으시면 그 기술사분들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대충 자격증 시험이니까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원에 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기술사가 나하고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소방기술사는 합격률이 한 2% 정도, 약 한 2% 정도 되는데 시작은 100명이 있으면 2명 합격하고 마시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운데 합격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다 기술사 공부할 만해 이러시고요. 합격을 못하시고 중간에 도중 포기하신 분들은 기술사는 내 길이 아닌가 배라고 표현하십니다. 상당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는 어떤 교재 한 교재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주변의 서브 교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기본 교재를 선택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혼자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주변 서점에 가서 조그마한 뭐 중고등학교 서점, 대학교 서점이 아니라 대형 서점,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있는 대형 서점 가셔서 기술사 책을 있는 건 다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본인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교재. 어떤 분들은 그림이 많은 교재를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표가 많은 교재를 좋아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 많은 교재를 좋아하실 겁니다. 본인에 맞는 그 교재가 최우선입니다. 간혹 어느 교재에서 기술사 문제 많이 나왔다네 라고 표현하신 분도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마 제가 기술사 시험 보고 나면 많이 평가를 해드리는데 우리 교재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이제 지금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사 교재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서 많이 출제하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조하시고 뭐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는데 내한테 가장 잘 맞는 문제, 잘 맞는 책, 이 책 선택하십시오. 그 책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기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만큼 레벨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재를 두고 공부해봐 이러면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단계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쉽고 어떤 교재가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집중력 있게 공부를 접근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까운 전문 학원이라든가 또는 주변에서 기술사를 취득하시는 선배 기술사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 공부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가서 많은 책 한번 보시고 뭐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책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이야기 드립니다. 학원에 상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사모님하고 상담하고 오셨습니까? 사모님 허락 받고 오셨습니까?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분이 기술사를 하든 여성분이 기술사를 하든 둘 중에 한 분이 하든 어쨌든 가사는 포기하십시오. 가사 포기하시고 기술사를 취득하실 때까지는 가사 포기하시고 거기에 전업하셔야 되겠죠. 전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당히 와서 나는 노후대책으로 소방기술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좀 길어져도 그분들의 목표는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분들은 이거 잘 보십시오. 회사에서 하는 회식, 본인의 결혼식 위에 지인의 결혼식, 누구누구 땡땡 생일 파티, 조문, 일체 일단은 당분간은 포기하십시오. 그 포기하는 기간이 뭐 2년, 평생 포기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포기하시고 그 공부에 조금 전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가지고 도서관에 가시면은 스마트폰을 하나 한번 열어서 검색하면 무조건 1시간 지나갑니다. 잘 명심하시고 저 기준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폰 자체, 핸드폰 자체를 집에다 놓고 그냥 제가 도서관을 간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꼭 우리 기혼자분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와 반드시 협의하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내부 가정 불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꼭 자녀분들과 협의하시고 또 미혼자는 내 자신과 좀 하십시오. 내 자신과. 내 자신과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거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나 기술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알리십시오. 꼭 이건 못 알리시면은 혼자 숨어서 하신다는 분들은 나 공부 안 해. 언제라도 포기할 거야.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아예 기술사 그런 생각이시면 기술사 공부 조금 더 나중에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사 공부 나 시작하겠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알리십시오. 알리고 나 지금부터 기술사 공부 2년이면 2년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일반적으로 보통 2년을 많이 잡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정해 놓으시고 기술사 공부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까? 안전관리 과목이라 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보시면 요즘 연소공학, 연소역학, 건축방재, 소방기계, 소방전기, 위험물, 가스화재, 가스폭발, 위험성 평가, 땡땡화재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은 기초반을 공부하시고 처음에 기술사를 입문하신 분들은 연소역학, 건축방재, 건축기계, 건축전기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위험물, 가스화재, 가스폭발, 위험성 평가, 땡땡화재는 아주 나중에 전기반을 공부하시든 혼자 독학을 하시든 여기 계신 분들 서브노트 안에 연소역학, 건축방재, 소방기계, 소방전기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뒤에 넘기시면 어떻게 정리하십시오 라고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안전관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알으셔야 돼요. 다른 기술사에 비해서 소방에 조금 관련된 법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소방시설을 어떻게 공사하겠습니다 라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술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좀 많죠. 여기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고법도 필요할 거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한국건축전기설비 규정도 조금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크게는 이 정도 보시면은 법은 다 보시는, 몇 가지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많은 법 다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오시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술사로서, 여기 선배 기술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법들 중에 중요 내용들, 또 현재 제정되고 있는 것들, 또 개정되고 있는 것들, 또 이슈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에 맞는 기본서를 정리하십시오. 그 기본서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규반 교재일 수도 있고요. 또 조금은 우리 심화반 교재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한 단계 위인데 사실 뭐 그런 책에 대한 레벨은 없는 것 같아요. 정규반 교재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고요. 또 각 학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심화반 교재 또는 평가반 교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교재에 따라 교재에 의해서 레벨이 결정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본인에 맞는 기본서를 가지고 본인의 언어로 좀 정리 좀 하십시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되어 있는 암기 노트나 서브 노트에 대해서는 조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런 서브 노트나 암기 노트를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단위, 이게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 위주로, 그 다음에 메커니즘 위주로, 그 다음에 관계식 위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기본서를 그러면 정리하라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단어 위주로, 단어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니즘 위주로, 그 다음에 관계식 위주로. 체계가 대부분 다 중요 내용들은 정의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가면은 발생 원인 또는 발생 원리 또는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손으로 또는 워드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책에 나와 있는 관계식들은 다 준비해 주십시오. 다 관계식은 100% 준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아마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 기준은 뭐 지금 당장 제가 정규반을 수업하면서 기준에 대해서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암기하면은 저희들은 돌아서면은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내용들은 약 한 3개월 정도, 합격권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암기하시면은 어느 정도 법은 다 암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 위주로, 메커니즘 위주로, 관계식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서브노트와 암기노트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부 시간은 직장 다니신 분들 기준으로 1일 최소한 5시간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확보하시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3년, 중간에 포기하시면은 10년. 제가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한테 너무 희망을 안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느끼고 있는 또 합격하고 나가시는 분들의 위주로 평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아주 빠르신 분들은 약 한 1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약 한 2.5년 정도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아마 소방기술사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많이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소방기술사 연봉 얼마입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연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포기는 없다. 중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중간 정리는 정말 안 좋은 방식 같아요.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옆에 사람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조금 공부하시면은 아마 소방기술사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소방기술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선을 단어 위주로 정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또 메커니즘 위주로 정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또 관계식 위주로 정리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전체 책 내용의 약 3분의 1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압축할 수 있으면은 3분의 1로 압축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소방기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기본 소방기술사로 처음에 입문했을 때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아마 한 2주 정도 뒤에는 연소, 아주 간단하게 연소에 대한 기본 개념, 건축 방재에 대한 기본 개념, 소방 기계에 대한 기본 개념, 소방 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거 계속해서 뭐 긴 시간을 못 드리고 짧은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더 소방기술사에 접하고 또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학원에서 나와서 받을 테니까 전화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